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찬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선진국 관연에 우뚝 솟아오를 것이냐 하는 중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김영균 전 의원과 함께 야권 단일화로 조동치는 대선 전국에서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이냐 이런 이러한 내용을 야당을 통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은 그동안 불법사법행정 사무처에서 주로 선정하면서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는데 국가를 위해서 주로 어떤 직책에서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처음에는 그 국회 문공위원회 법사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공직하다가 그 뒤에 국회 사무차장을 하면서 국회 운영, 입법부의 그 운영 전반을 스터디를 했고요. 그 뒤에 행정부로 옮겨서 체육청소년부 차관으로 있다가 다시 또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 쪽인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국정을 한쪽 면만 아닌 삼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입장에 서서 항상 생활해 왔고 그 뒤에는 국회의원을 한번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한 77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 77년 전에 우리가 약 4,000년간 같이 한민족 한국가로 지내왔던 북한과 분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 이르는데 이 불과 70년 만에 같은 민족, 같은 영토를 반씩 나누어 가진 한민족이 한쪽은 남쪽은 세계 10강에 드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고 북한은 거의 아직도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그저 핵폭탄 하나 가지고 공갈이나 치는 이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오로지 국가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북한에서의 그 잘못된 그 국가 지도자들의 지도에 의해서 북한이 저 꼴이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후진국에서 세계의 자랑스러운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건국이 거의 70년 이상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문화도 흔들리고 뭐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진짜 좋은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 이 나라가 그동안에 70년간 쌓아온 그 모든 업적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백척간두의 심정에서 이번에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께서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신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단일화하고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자 하는 이러한 그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방안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그런 식의 왈가왈부하는 그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히
야권의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께서 두 분이 만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일으켜갈 것이냐 하는 참 그 참담한 심정에서 이 나라를 참 그 기하선상에서 백척간도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 나라가 지금 비투성이가 되고, 제가 뭐 기하선상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조금 네. 어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아주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구국의 차원에서 결단을 해서 두 분의 그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전국을 타개해 나가고 민족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한 분이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했던 식으로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시대의 각광을 받으면서 혜성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가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또 사법부가 완전히 이 소위 그 좌파 정권에 치우친 인사들로 장악되어 있고, 또 국회 역시 좌파 정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나?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불과 5년 만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됐으니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어떤 그 강한 신념과 능력을 지닌 그런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지 구태의연한 그러한 정치를 가지고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에 참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도 서울대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받고 검사 생활,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해오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지내온 이 윤석열과 같은 이러한 인물이 박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용기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분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진영에서는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국민이 부른 후보다, 국민이 선택한 후보다 하는 한간의 말이 좋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자질 자체가 지도자로 새로운 그 혜성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면서 이분이 이제 현재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종북 좌파들의 그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전체가 지금 붕괴의 위기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 위협을 받고,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서 국가가 지금까지 일으켜온 번영과 희망을 전부 깔아뭉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종북 좌파 또 공산주의적 그 경향, 국내에 팽배하는 그 좌파들의 이 파괴 활동, 이런 것을 철저히 막아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정 사건이 아무리 생긴 성남 FC다 대장동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질 않아요.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국가라는 거는 국민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살고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 침해한 자들을 전부 처단을 해서 사회 정의를 세워주는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인데, 이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첫째로 종북 좌파를 어떤 철저히 견제를 하고
타파를 하고 부정부패를 또 척결하고 하는 그러한 임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적합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의 그 동맹관계가 현재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워지고 있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 동맹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고 강화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대외적인 그 외교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현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과 사범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에 어떻게 그 얼굴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 보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그러한 실례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또 전국을 마비시키려는, 지난번 그 광우병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또다시 전국을 마비시키려는 그러한 작동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이 돼서 제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에 이번에 당선될 때에 압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자신 그 이명박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합니다만 그분께서는 그 광우병, 광우병 사태였죠. 그 사태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정권을 이끌어가고 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는 정부를 파괴하고 정부를 파괴할 공작을 하는 그런 자보다는 더 배짱이 좋고 더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네, 그렇죠. 그 기에 눌려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충분한 기량과 배짱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진실된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북 주사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전국 하에서 너무나 진실된 것만 내세우는 안철수 후보의 안일함이 결코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기에는 보다 강직한, 말씀대로 강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신사고 젠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능력은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분은 이러한 현재의 이 난세를 우선에 강력한 대통령이 극복한 이후에 소위 평탄한 평화시대가 왔을 때, 그때 아마 국가를 한번 다스리는 데 참여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 난국을 파헤치고 또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일화 이후에도 또 단일화 전에도 또 윤석열 후보가 해결해야 할 그런 난제가 하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곧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산입니다. 예. 물론 친박 계열 30여 개 단체가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사과를 하라는 이러한 요구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차라리 지지하는 게 낫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검사로서
일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검으로 있는 모든 그 특검에서의 모든 기능의 그 최종 책임자는 박영수 특검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서 정해진 어떤 방향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또 공소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 제가 변호사입니다만 형사재판에 임해보면 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혹시 검사가 내한테 좀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냐, 저 판사가 좀 재판을 좀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 그 시대 그 장소의 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양해하시지 않겠느냐.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압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이 스케일이 크고 생각이 깊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특검에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그건 넌센스다. 그건 논리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잘못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지난번에 어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불가피하게 내가 이런 공직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렵게 한 그런 면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유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에 이 시대적 과제인 종북 좌파를 종북 좌파에 대항하고 부정부패를 이 나라에서 뿌리 뽑는, 또 한미동맹을 새로 복원하는 이 커다란 명제 앞에서 우리가 잔잔한 어떤 논리들은 양보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김 대표님 생각에 절대 공감합니다. 또 자유민주체제를 신봉하고 또 멸공전선에 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마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또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퇴원하실 때 이와 같은 자유진영, 자유우파들의 생각을 담아서 좋은 말씀을 하시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